금일은 비트코인 분석에 앞서서 일단 미국 지수인 나스닥 지수를 먼저 분석한 후에 일단 비트코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고 기간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차트이고 통상 나스닥이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이 후행으로 큰 추세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특징을 최근 몇 년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좌측에 보시면 이 하얀색 박스, 하단 박스, 이 구간이 이제 이 구간 떨어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구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2008년도 당시에 미국에서 주택담보부실대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죠. 금융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했었어요. 자, 이 박스가 현재 나스닥 지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증시가 저것밖에 안 떨어졌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자,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저 당시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냐? 자,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저 당시에 고점 라인이 2200이었어요. 고점 라인이 2200이었고 단기간에 1100라인으로 폭락을 했죠. 미국 증시가 단기간에 50% 이상을 폭락을 한 거죠. 물론 나스닥뿐만 아니라 미국 3대 지수인 다우 지수도 50% 이상 폭락을 했고 S&P 지수도 폭락을 했고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서 단기간에 50%가 넘는 폭락이 나왔죠. 자, 저런 식으로 폭락이 나온 뒤에 지금 현재의 나스닥 지수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우리 현재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저 박스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하락폭이 얼마 안 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 당시가 마이너스 50% 폭락이에요. 밑에 써놨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미국 3대 지수, 다우지수, S&P, 나스닥 미국 3대 지수가 단기간에 50%가 폭락하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러고 나서 현재 나스닥 지수는 이 폭락폭의 저점 대비 현재 진폭으로 저점 대비 16.6배 상승 중이에요. 나스닥 지수는 현재. 나스닥 지수는 16.6배 상승 중이고, 그런데 이 나스닥 지수의 진폭을 계산했을 때 미국인 S&P 지수는 현재 폭락 저점 대비 7.2배 상승 중이고 다우 지수는 저점 대비 6.8배. 이 다우 지수랑 S&P 지수는 거의 비슷하죠. 상승폭이. 물론 현재의 뭐 나스닥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지만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S&P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같은 상승의 폭을 보여줬다면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같은 미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지수가 현재 16.6배죠. 과매수라는 거죠. 이격 자체가 현재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 S&P와 다우지수의 이격, S&P,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해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론 조정이 들어오게 뭐 나스닥 지수가 폭락을 하게 되면 뭐 S&P나 다우지수 버티지 못하겠죠. 버티지 못하겠지만 이 폭락의 속도, 하락의 속도가 틀리다라는 거죠. 만약 폭락 이제 하락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뭐 나스닥 지수는 뭐 2가 빠질 때 S&P나 다우 지수는 1 정도밖에 안 빠지겠죠. 이러면서 진폭을 마칠 가능성이 현재로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나스닥 지수는 나스닥 지수고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또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도 미국에서 이 코로나 쇼크죠. 이 코로나 쇼크 이후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고 그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미국 쪽에 금리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때가 언제냐? 대략적으로 2021년 뭐 11월에서 12월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 디지털 금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해서 1억 이상 돌파할 거다 라고들 많이 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미국 쪽에서 금리 인상을 실행을 하니까 어,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 또한 이때죠. 2021년 11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또한 여기서 전부 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1억 이상 돌파할 거라고 많이 버텼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폭락을 했죠. 미국 증시와 같이. 해서 현재의 나스닥은 과매수일 가능성, 어떻게 보면 버블이 상당히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버블이 상당히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완전한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을 막 잡아내지 못했는데 물론 조정이 들어오긴 했죠.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이 들어오긴 했는데 완전히 소비자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점을 넘겼단 말이죠. 물론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 고점을 넘겼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완전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 인상을 실행했던 이 고점 라인까지 넘겼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현재 나스닥은 과매수, 어떻게 보면 상당한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3대 지수에서도 현재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써놨죠. 현 시점에 나스닥 버블 쇼크가 발생을 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한다면 과연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무관하게 이때도 금리 인상을 실행하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무관하다.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다시 한번 1억 이상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 나스닥이 금리 인상으로 폭락을 하니까 비트코인 또한 당시에 결국은 대략적으로 68,000불라인에서 거의 2만 불라인까지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해서 과연 현재 나스닥 버블이 터지고 나서 본격적인 하락 파동, 조정장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나스닥 하락과 무관하게 디커플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나스닥은 지금 물론 고점을 넘겨서 좀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기술적 분석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나스닥 해외 선물 차트죠. 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나스닥의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리 인상의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코로나19 발생을 했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 시중에 돈을 무한대로 풀어내는 양적 완화를 실행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고점 라인에서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금리 인상을 실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 및 비트코인이 폭락을 했고 그리고 지금 V자 반등 어떻게 보면 V자 반등을 끌어올린 거죠. V자 반등으로 끌어올리는데 완전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고점을 넘겼다라는 거죠. 또한 S&P와 다우지수 대비 너무 지금 과매수권에 있고 현재 기술적 분석상 일봉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상 현재 고점 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저항 라인이.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할 수 있겠죠. 지금 연말이 끝났고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보는 만약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동각 추세의 하단 레인지를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이 저항 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조정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리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이 저점 라인이에요. 실질적으로는요. 어차피 이 저점과 이 횡지지 라인이죠. 이 저점 구간과 이 횡지지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죠. 얘가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물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폭락은 아니겠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내려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뭐 일자로 폭락하진 않고 시간 조정을 거치겠죠. 시간 조정을 거쳐서 내려오게 된다면 나스닥 지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 나스닥 지수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점은 대략적으로 저점 라인,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이루어졌던 2023년도 10월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저 저항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겠죠. 하락 추세를. 자, 브레이크 걸리는 라인이 대략적으로 직전 상승 추세가 시작됐던 저점 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나스닥 지수가 이 저점 라인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이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디였냐? 비트코인 가격은 2023년도 9월이죠. 2024년도 9월이고 9월, 10월, 9월에서 10월 이 구간이죠. 비트코인 또한 나스닥 지수가 밑으로 밀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직전의 저점 25,000불 라인까지도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 둬야 된다는 거죠. 해서 현재 나스닥 지수는 너무 감의 수권에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이 현재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얼마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하지만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당시 이 하락폭이 전체 미국 지수 대비 지금 이게 50% 폭락이에요. 이게 50% 폭락이고 그 이후로 지금 나스닥은 거의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하지만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S&P 다우 지수는 지금 이격을 마치면서 상승을 하고 이격을 마치면서 S&P 지수가 7.2배, 다우 지수가 6.8배고 이격 어느 정도 이격을 마치면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 지수는 현재 나홀로 상승이죠. 같은 미국 지수 중에서도 지금 2배 이상, 한 2.5배 정도 더 위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현재 상당히 버블이다. 이 버블이 꺼지면서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미국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수 있고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강한 비트코인 또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현재는 높고 비트코인 나스닥 지수는 현재 기술적 분석상 일봉 추세의 저항 라인에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나스닥 지수, S&P 지수는 현재 고점 저항 라인에 걸려 있고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고 이 하락 추세가 시작되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중장기적으로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여기까지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폭락이에요. 단기 폭락이죠. 단기 폭락이고 비트코인 또한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 앞전에도 과거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전체적인 증시는 빠질 수 있어도 비트코인은 디커플링으로 다들 상승한다고 1억 간다고 다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증시를 따라서 폭락을 했죠. 그리고 현재 지금 거의 마찬가지 비트코인도 거의 마찬가지 원웨이 상승인데 바닥을 찍고 중장기적인 큰 흐름으로는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성향이 상당히 강해요. 현재 본격적으로 지금 2023년도 9월부터 9월에서 10월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나왔죠. 나스닥 지수도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올 때가 언제냐? 나스닥 지수도 본격적으로
9월에서 10월 사이 이 구간에 지금 본격적인 상승 추세 나왔다는 거죠. 해서 나스닥 지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나스닥 지수가 단기간에 지금 현재 미국 3대 지수 안에서도 버블이 상당히 껴있는 상황에서 S&P 다우지수 대비도 따라서 벌써 2.5배 이상 상승을 하는 상태죠. S&P 다우지수는 지금 이격을 맞추면서 상승을 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도 여기 일반적으로는 뭐 이 구간에 붙어 있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이니까 뭐 그래도 뭐 9배, 8배 정도 이 구간에 붙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미국 3대 지수가 이격을 맞추면서 상승을 해야 맞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야 버블이 아니라는 건데, 뭐 다우 지수 6.8배, 뭐 S&P 지수 7.1배, 뭐 나스닥 지수 뭐 9.2배 정도, 9.2배 한 이 정도 되겠죠. 이격을 맞추면서 상승을 하면 되는데 지금 나홀로 상승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S&P 다우 지수가 이격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나홀로 나스닥 지수 현재 상승은 버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버블이 꺼지게 되면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쇼크를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기본적 분석이죠. 나스닥 불확실성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도 상당히 지금 저항 라인이 강해요. 기본적 분석인 나스닥 버블 쇼크도 현재 걸려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세선상으로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에 걸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겠죠.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추세선 라인을 작도를 해서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저항 라인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위로 지금 저항 라인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봉상의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한 저항 라인이죠. 일봉상에서 저항 라인이 상당히 강한 저항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외추세선 저항도 좀 같이 걸려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자,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겠죠. 앞전에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자, 한 번의 반등을 시도를 했고, 여기서 지지라인 두 번째 저점이 나왔죠. 두 번째 저점이 나왔고 반등을 시도했는데,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니까 다시 한번 2차 하락파가 나왔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허리 같은 구간이었는데, 이 지지라인이 무너지고 나서, 물론 여기서 반등을 할 것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깨지 않고. 하지만 중요했던 허리 가격 라인의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이 허리라인 지지라인이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추세가 밑으로 빠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처음 붙는 저항 라인이 실질적으로는요. 외추세선 허리라인 가격 이탈 후에 처음 붙는 저항 라인. 그것도 또 장기 추세죠. 앞전에 벌써 이 추세선 시작이 2011년도 7월부터 시작된 추세니까, 이 외추세선 이탈한 후에 이 처음 붙는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또 기간 프레임도 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2차 하락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허리 라인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추세선 이탈 후에 처음 붙는 저항 라인, 저런 저항 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는요. 기간 프레임도 길고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는 거죠. 저항을 돌파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워낙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두들겨주면서 저항대를 약하게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경우가 많지,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죠. 또한 저기서 현재 저항에 걸려서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상 저항 라인, 이런 식으로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동일선상으로 움직이는 동각 추세, 동각 추세의 상단 저항 라인에도 걸려 있지만, 현재 동각 추세 상단 저항에도 걸려 있죠. 이 저항도 강한데 현재 외추 대선 이탈 후에 어떻게 보면 지지 비트코인에 있어서 허리 가격 어떻게 중요했던 지지 라인 이탈한 후에 지금 되돌림 저항, 양저항에 걸려 있어요. 현재 저항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의 저항이 같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현재.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 조정 라인이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느냐? 여기서 동각 추세를 연결을 해서 하단에 갖다 붙이게 되면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장기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라인은 비트코인 가격에서 가장 강한 허리 라인이죠. 허리 라인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앞전에 한 번에 고점을 만들었고 하락한 후에 2차 고점을 맞고 하락했지만 빠른 속도로 저항라인 돌파한 후에 한 번 지지를 받고 두 번 쌍바닥 지지를 받고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이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하게 되면 이 허리 라인이 상당히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저항 라인이 두 개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상 양저항 동각 추세의 하락 1차 저항이죠. 노란색 선상의 추세 동각 추세의 하락정에 걸려 있고 외추세선 이탈 후에 2차 저항이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기술적 분석 저항도 강한데 현재 나스닥 기본적 분석인 나스닥 버블 쇼크 저항에도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지금 두 개의 저항도 버거운데 지금 나스닥 지수의 지금 버블 쇼크일 가능성이 높은 불확실성 저항에 같이 걸려 있다는 거죠. 해서 현재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나스닥 지수 상당히 불안하다. 일단은 뭐 못 드신 분 전체적인 일단 뭐 제가 분석하는 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건 잘 한번 나스닥 지수를 잘 보고 장기적으로 거의 나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비트코인이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뭐 일주일 정도는 디커플링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장기 추세는 현재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미국 금리 인상 시점부터 현재의 구간까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이 상당히 버블 쇼크인데 나스닥 지수 과연 폭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완전 디커플링으로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한 현재 ETF 승인 재료를 타고 비트코인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지만 일단 뭐 확정이 되게 되면 재료 소멸이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에 편입이 된다고 미국의 SEC에서 승인을 내준다고 해서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서 현재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지만 어차피 거의 기정사실이죠. ETF 미국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해서 근데 비트코인이 ETF 승인 확정이 나면 과연 그걸 재료를 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이렇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은 재료 소멸이거든요. 재료 소멸 재료를 타고 올라왔고 승인이 났다고 해서 그 재료를 타고 또 올라간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승인이 나게 되면 재료 소멸이래죠. 재료 소멸에서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승인 확정 재료를 타고 상승했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막상 ETF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듯이 일단은 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장 큰 요인은 나스닥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나스닥 버블이 상당히 많이 껴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 또한 연동 쇼크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잘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